엄마만 아니었으면 정유라가 진짜 엄마였을 거야. 아이가 울부짖던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찢겨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조차 부정당한 채 남편의 불륜 상대가 아이의 입에서 진짜 엄마로 불려졌다. 그보다 잔인한 모욕은 없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그 말을 옆에서 듣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강도현의 표정이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 둔 사람처럼. 그의 침묵은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확인서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집을 나섰다. 이혼 서류와 캐리어,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을 아이의 말 한마디를 안고 네 해 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그 말과 싸우고 있었다. 정말 엄마는 누구였을까? 아이의 기억 속 진짜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날 밤은 달랐다. 늘 켜두던 거실 불빛조차 꺼져 있었고 집 안은 숨 막히게 차가웠다. 마치 내가 이미 떠난 사람처럼 흔적마저 지워진 공간 같았다. 새벽 무렵 들어온 강도현은 잠든 서준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곧장 안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이미 쌓아둔 캐리어, 탁자 위엔 도장을 기다리는 이혼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만큼은 얼음 같았다. 그가 눈살을 찌푸리며 낮게 내뱉었다. 유진, 또 쇼야?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는 끝내자. 이혼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생일 한 번 안 챙겼다고 이혼까지? 그 정도 일로?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더는 중요하지 않아. 서명해.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는 비웃듯 페이지를 넘겼다. 빈손으로 나가면 어디 갈 건데? 내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는 여전히 내가 벗어나지 못할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시간 끌지 마. 지금 도장 찍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좋아, 이혼! 하지만 양육권은 절대 안 줘! 그 순간 방문 앞에 서준이 서 있었다. 아이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외쳤다. 난 아빠랑 살 거야. 엄마는 최악이야. 마녀 같아. 그만해. 도현이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만 아니었으면 정유라가 진짜 엄마였을 거야. 심장이 찢겨나갔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서준아, 상관없다. 난 이혼만 원한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실해. 나는 펜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사이 나는 서류 사본과 캐리어를 챙겨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손목이 거칠게 붙잡혔다. 나 차갑게 잘라냈다. 그는 비아냥거리며 속삭였다. 그렇게 급히 나가는 거 보니 남자 생겼지.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도현, 지금 이 순간만큼 널 더 증오한 적은 없다. 그의 손이 풀렸고 나는 문을 닫았다. 등 뒤로 울린 소리는 자유의 종소리 같았다.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수많은 목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엉켰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탑승구 앞에서 전화가 울렸다. 확인도 않고 받자 서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엄마, 필요해 당장 와줘. 나는 담담히 말했다. 정유라에게 부탁해. 곧이어 들려온 도현의 짜증 섞인 목소리.
애랑 왜 싸우는 거야? 나는 게이트를 지나며 잘라냈다. 아이를 책임지는 건 어른이지. 내가 맞지 않아? 곧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작아지고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그 빛은 지난 삶의 잔해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두고 끝내 떠났다. 4년 뒤 나는 서울종합병원 원장실에 서 있었다. 이재혁 원장이 반갑게 맞으며 내 경력을 물었지만 갑자기 울린 전화 때문에 자리를 서둘러 나와야 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안. 거울 너머로 익숙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강도현,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정유라. 나는 씁쓸히 입꼬리를 올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던 그의 거짓말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나는 그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커피 머신 옆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때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 이제는 단단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서준. 그의 눈동자는 도현과 똑같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식이 서서히 나를 파고들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 향만 공허하게 퍼졌고 정적은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일해? 낯설 만큼 낮고 거친 목소리.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 실망이야. 나는 주먹을 쥔 채 피가 손끝으로 몰려드는 감각을 느꼈다. 그래. 여기서 일한다. 간신히 내뱉은 말은 차갑게 울렸다. 누구 보러 왔어? 엄마. 그는 짧게 비웃듯 단답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러나 나는 표정을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복도의 구두 굽소리가 울렸다. 정유라였다. 언제나처럼 계산된 등장. 남색 블레이저 차림, 병원 복도를 자기 무대처럼 걸어왔다. 서준은 그녀 옆에 서자마자 어깨의 긴장이 풀리듯 내려앉았다. 그녀는 당당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런 우연도 있네. 그녀의 미소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여전히 서울에 있구나, 유진 씨. 나는 담담히 맞받았다. 그래. 당신은? 그녀는 독이 묻은 듯 대답했다. 도현 씨 곁을 돌보는 일. 처음부터 그 사람이 원하던 여자가 되는 거지. 정유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내 귓가를 베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맞섰다. 어머니가 되는 걸 착각으로 배운 사람도 있더라. 그녀는 입술 끝을 스치듯 비웃었다. 어떤 엄마는 대체 가능하지. 어떤 엄마는 잊히고. 다 똑같아. 나는 눈을 곧게 세우며 낮게 쏘아붙였다. 어떤 사람은 모성을 가장한 조작만 배우지. 공기는 순간 팽팽히 당겨졌고 숨조차 무거웠다. 정유라는 내 말을 무시하듯 고개를 돌려 서준을 불렀다. 서준, 가자. 아버지 기다리셔. 아이의 시선이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다. 모퉁이를 돌기 전 아주 잠깐 뒤돌아본 눈길. 그 흔들림은 미약했지만 나에겐 깊게 새겨졌다. 나는 걸음을 옮기다 멈췄다. 기둥 옆에 도현이 서 있었다. 두 팔을 꼬고 형광등 아래 짙게 가라앉은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즐겁나 보네. 내 목소리는 무심하게 흘렀지만 속은 요동쳤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며 한 발 다가섰다. 내 해만에 나타나 아이한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숨이 막히듯 목구멍이 잠겼지만 나는 끝내 내뱉었다. 그 아이가 직접 말했어. 넌 나를 잊으라고 가르쳤다더라.
축하해, 성공했네. 그의 턱이 떨렸다. 눈동자에 억눌린 분노가 번쩍 스쳤다. 내가 도망친 거야. 내가 사라졌지. 마치 아무 의미도 없던 것처럼. 나는 곧장 받아쳤다. 도현, 중요한 게 뭔지 말할 자격은 내게 없어. 넌 한 번도 내게 그걸 준 적이 없으니까. 내 말에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다시 가늘게 눈을 뜨며 낮게 물었다. 그 차에 있던 남자 누구지? 또 다른 비밀이야? 상관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그는 비웃듯 속삭였다. 사라졌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재주, 여전하네. 아니면 날 놓지 못한 건가?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나는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괜찮습니까? 흰 가운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이재혁 원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요. 도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짐승처럼 변해 이재혁을 겨눴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다. 강도현입니다. 억지로 손을 내밀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혁은 미소 하나 없이 손을 맞잡았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어진 눈맞춤. 말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적대감이 번져 있었다. 이재혁이 고개를 돌려 차분히 덧붙였다. 한유진 선생을 안내하던 중입니다. 우리 병원 교육 프로그램에 모시려고 논의하고 있었죠. 그는 선생과 모시다를 또렷하게 강조했다. 그 한마디는 의도적인 선 긋기처럼 도현을 향해 차갑게 내리꽂혔다. 도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비꼬았다. 넌 늘 힘든 문제 앞에서 도망쳤지. 가족 앞에서도 그랬잖아. 나는 숨을 삼키며 짧게 제지했다. 도현.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상처를 내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다시 보니 반갑네. 정말.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뒷모습만 남기고 사라졌다.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구두 소리. 공기는 끝내 팽팽하게 남아있었다. 남아있던 긴장을 정리하듯 이재혁이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이 전 남편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내가 떠난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이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병원 앞 유리창 너머로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정유라가 먼저 타는 모습이 보였다. 서주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멈춰 섰다. 그가 뒤돌아본 순간 우리의 눈이 창 너머에서 마주쳤다. 분노도 애정도 아니었다. 낯설고 무겁게 가라앉은 무언가, 흔들림 혹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 결국 아이는 차에 올랐고 문이 닫히기 전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하루가 저물 무렵 나는 병원 뒤편 사물함에서 짐을 챙겼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손끝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에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렸다. 값비싼 구두의 규칙적인 울림. 나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도 뒷문으로 나가네. 도현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물함 문을 닫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곧장 걸음을 옮겼다. 따라오지 마. 우리 대화는 언제나 협박이나 비난으로 끝나잖아.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던졌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지쳐 있었고 눈은 움푹 꺼져 있었다. 그럼에도 입술 끝에는 여전히 모든 걸 비웃는 듯한 오만한 웃음이 남아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과거의 자신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겠다는 고집 같았다. 저녁 먹자.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강요의 울림이 숨어 있었다. 평범한 말이 아니라 오래전 올가미를 다시 씌우려는 듯한 그림자였다. 도현, 말이 안 되잖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더 필요하지. 최소한 이유는 들어야지. 왜 떠났는지, 왜 서준에게 돌아오지 않았는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듯 대답했다. 좋아. 오늘 저녁 7시 반. 단 한마디라도 선 넘으면 바로 일어난다. 그의 입술이 비틀렸다. 패배인지 승리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미소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따뜻한 조명, 잔잔한 음악, 비싼 와인의 향기.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나에게 이곳은 더 이상 추억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상처가 다시 열리는 무대일 뿐이었다. 도현은 이미 와인을 따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와 줘서 고맙네. 그는 잔을 들어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말해. 듣고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불쑥 말했다. 정유라와의 결혼 미뤘다. 미뤘다고? 아니면 취소. 아직 결정 중이야. 나는 피식 웃었다. 늘 내 대신, 아이 대신 너 혼자 다 결정했잖아. 그는 짧게 눈썹을 치켜세우며 받아쳤다. 아직도 신경 쓰이나 보네. 그게 중요해. 난 싸우러 나온 게 아니야. 그럼 뭐 하러? 모른 척 하려고. 내가 모든 걸 부쉈잖아. 그의 턱이 굳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정유라는 내가 멀어진 틈을 파고든 거다. 나는 감정의 위로가 필요했어.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넌 늘 그렇게 정당화했지. 부정행위도. 넌 늘 도망쳤잖아. 설명을 듣기도 전에.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였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포크와 나이프는 그대로였고 와인잔만 은은히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조명 아래서 그의 얼굴은 낯설고 무너진 흔적처럼 보였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서준은 내 얘기를 안 해. 하지만 가끔 잠결에 내 이름을 불러. 한 번은 비명처럼 불렀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만해. 지금은 쓰지 마. 도현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넌 그 아이의 전부였고 결국 무너뜨린 건 너였지. 영상이든 거짓말이든 대체품이든. 그 말은 공기 속에 매달린 고백처럼 흉하게 흔들렸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었고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미련이 뒤엉킨 그림자가 스쳤다. 오랫동안 널 증오했어. 그런데 더 싫은 건 아직도 널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다는 거야. 순간 레스토랑을 채운 배경음악조차 멎은 듯 고요가 번졌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우연이네요. 고개를 돌리자 이재혁이 서 있었다. 흰 가운 위에 외투를 걸친 모습, 병원에서 보던 태도 그대로였다. 이 원장 내가 말하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테이크아웃 주문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는 도현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파리에서 약혼녀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도현의 웃음은 입술 끝에만 걸렸다. 계획은 바뀌지. 바뀌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재혁은 담담히 시선을 거두며 돌아섰다. 남은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만이 여전히 조명을 받아 흔들리고 있었다. 빨갛게 고인 와인이 마치 오래된 상처의 피멍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 나는 식은 웃음을 흘렸다. 알아. 그냥 저녁이었을 뿐이야.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흔들림이 더 선명히 드러나
가슴 속이 쓰라렸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너 이재혁하고 진지해.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유라 얘기를 입에 올린 내가 할 질문은 아니지 않아. 그는 낮게 대답했다. 난 그냥 묻는 거야. 판단은 안 해. 나는 차갑게 잘라냈다. 넌 침묵 속에서도 판단하잖아. 찰칵. 도현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금속이 접시를 때리며 날카로운 울림을 남겼다. 순간 공기까지 갈라지는 듯 팽팽한 긴장이 우리 사이를 옥죄었다. 웃기지 않아. 그가 낮게 내뱉었다. 내가 서울로 돌아온 뒤 그 남자가 널 보는 눈빛. 마치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다 바로 받아주려는 눈빛. 그런데 넌 늘 그런 사람조차 적으로만 봤지.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 침묵은 또 하나의 칼날이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듯했다. 그때 그가 입술을 깨물며 갑자기 내뱉었다. 그 사람이 널 만지기라도 해. 손에서 포크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짧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바닥으로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잘라냈다. 입 밖에 내지 마.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매서웠다. 도현은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냥 질문일 뿐이야. 이제는 물을 권리도 없다면서.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미안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 너 잘 알잖아. 왜 그런지. 말은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고백을 삼킨 듯 짙게 드리워졌다. 그 속에는 질투와 미련, 그리고 여전히 나를 소유물로 대하는 집착이 얽혀 있었다. 나는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을 외면한 채 내 몫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뒤따라 일어서며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다. 유진. 나는 손을 뿌리치듯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다. 아니, 도현. 그저 저녁이었을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아니, 의미는 있었어. 나는 식은 웃음을 흘렸다. 맞아. 내가 떠나길 잘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세 걸음을 옮기다 멈춰 뒤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도 대지 않은 음식, 반쯤 남은 와인잔, 그리고 우리가 한때 남겨둔 기억 속에 홀로 갇힌 채. 그 순간 처음으로 그는 작아 보였다. 처음으로 그는 작아 보였다.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처럼 내 삶을 짓눌렀던 사람이 이제는 흐릿한 잔상에 불과했다. 밤 7시 47분. 초인종 소리가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도어뷰 너머 낯선 그림자가 떨리듯 서 있었다. 후드 모자 아래로 망설임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문을 열자 서준이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숨이 그 순간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생강차의 은근한 향,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깊은 정적. 모든 것이 그를 감싸 안았다. 그 공기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그대로 껴안고 있는 듯 무겁고도 부드럽게 흘렀다. 열어줄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았다. 두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짧은 대답이 오가는 순간 그의 가방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 소리는 우리 사이에 쌓인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다. 서준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꺼냈다. 정유라가 소리쳤어. 내가 배은망덕하대. 엄마가 왜 떠났는지 물었다는 이유 하나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도망쳤다고 했어. 근데 아빠는 달랐어. 아빠가 말했어. 영상 생일날 일부러 보낸 거래.
엄마가 불안정하다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내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찔러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굳게 유지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 누가 맞는 건지,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그땐 겨우 9살이었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거운 몸이 푹 꺼지듯 앉는 모습에 내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다. 정말 엄마를 증오했어. 지금도 가끔 그래. 근데 만약 다 거짓말이었다면? 눈물이 번진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 눈엔 혼란, 분노, 그리움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꺼낸 숨이 목구멍에서 갈라졌다. 영상 봤어. 엄마 생일날 케이크도 촛불도 없었어. 화면엔 아빠, 그리고 그 여자. 난 그 여자 품에 안겨 있었어.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그 순간 엄마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어. 그땐 그 고통을 마주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서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엄마, 날 미워해? 그 물음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니,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었던 착각을 미워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이 풀리는 듯했다. 비로소 시작되는 대화, 그리고 상처의 봉합이 느껴졌다. 아이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럼 왜 다시 오지 않았어?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내가 날 마녀라고 불렀잖아. 그의 목이 움찔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 그 아이 안에 남아있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스쳤다. 그만큼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어져 있었으니까. 때로는 상처가 성장을 만든다. 내 말에 서준은 고개를 떨구더니 낮게 속삭였다. 정말 미안해. 난 그저 곁에 있어 주는 엄마가 필요했어. 나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난 날 불러주는 아들이 필요했지.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우리 사이에 드리운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끊어져 있던 끈을 다시 메어주는 듯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그 숨은 불안정했고 가끔은 흔들렸지만 분명 같은 박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은?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끝내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서준이 몸을 움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배어 있었지만 결국 문을 열었다. 거기엔 정유라가 서 있었다. 완벽히 다듬어진 화장, 반듯한 자세, 단정한 미소. 그러나 그 미소는 눈동자에 닿지 못했고 눈동자 속에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서준아, 세상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도 널 찾느라 정신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포장돼 있었지만 속에는 억눌린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알아. 서준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문턱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유라가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으로 막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산산이 부서지며 억눌린 날카로움이 드러났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억지로 유지하던 가식이 깨져 나왔다. 나는 안쪽에서 낮게 말했다. 진실을 들으러 온 거야. 정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내 진실, 이 여자는 널 버렸어. 내가 널 키웠잖아.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신 서준이 천천히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굳어졌다. 넌 날 훈련시켰어. 엄마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한동안은 성공했지. 하지만 다른 것도 가르쳤어. 정유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자신이 조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얼굴이었다.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조작이 뭔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뭔지. 그건 내 덕분에 알게 됐어. 내가 내게 가르쳐준 건 미움이 아니라 불신이었어. 그 덕분에 이제 난 내 말을 더는 믿지 않아. 정유라는 숨을 삼키듯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불안과 패배감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아이가 대신해 준 것이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유라는 더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굽소리가 현관을 스치며 멀어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물러섰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남은 땀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건 나였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남을지 두려웠다. 그러나 서준은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의 어깨가 조금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시선은 똑바로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서준이 천천히 눈을 들어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히 굳어졌다. 넌 날 훈련시켰어. 엄마를 미워하도록. 그리고 한동안은 성공했지. 하지만 다른 것도 가르쳤어. 정유라의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분명했다. 조작이 뭔지,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뭔지. 그건 내 덕분에 알게 됐어.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숨조차 삼키지 못했다. 잠시 주춤하던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다. 처음으로 그녀가 물러섰다. 그 뒷모습이 현관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허무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대신해 아이 곁에 서 있던 여자가 단 한마디 반박조차 못한 채 물러서 버린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서준이 그녀에게 던진 말은 동시에 나를 향한 것이기도 했으니까. 나는 아이의 시선에서 오래도록 도망쳤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곧이어 현관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도현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단했다. 마치 이 집마저 제 영역이라 주장하려는 늑대의 걸음 같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낯설 만큼 무거웠다. 아들을 데리러 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담담히 맞받았다. 원하면 나가겠지. 하지만 선택은 서준이 한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지만 결국 중심에 서 있는 건 서준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길만 우리 사이를 천천히 오갔다. 도현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진실을 말해줬어.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충분히.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숨을 내뱉었다. 그리고 거의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나는 모든 걸 망쳤다. 넌 늘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 나는 그의 눈빛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 눈 속엔 분노도 오만도 더 이상 없었다. 그저 폐허만이 남아 있었다. 한 걸음 다가온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얻은 말했다. 아직도 널 사랑해. 널 기억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기억해. 하지만 이제 같지 않아. 우리가 가진 건 묻혔어. 다시 피어나지 않아.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내 가슴 어딘가에서는 미약한 떨림이 스쳤다. 그러나 그 떨림조차 오래된 유물일 뿐 되살아날 감정은 아니었다. 그 순간 도현의 눈빛이 꺼졌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잘 돌봐줘. 이제는 서준이 직접 골을 거니까. 그는 등을 돌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랜 세월의 집착과 권력, 지배의 종말처럼 들렸다. 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거실을 비췄다. 이제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멍울을 풀어주는 듯 조용히 우리를 감쌌다. 서준은 부엌으로 가 머그컵을 씻고 돌아왔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흘러내렸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성숙해 보였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며칠만 있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든 상관없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웃었다. 영화 볼까? 예전엔 같이 못했던 것들, 이제 다 해보자.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가 말하는 못했던 것들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시간이 묻어 있었다. 학교 행사, 생일, 소소한 대화. 나는 그 모든 시간에 없었다. 그 결핍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까? 그래, 같이 보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번엔 분명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는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빛 같았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리모컨은 그의 손에, 내 다리는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닿아 있었다. 스크린에서 대사가 흘러나왔지만 우리에겐 말이 필요 없었다. 서준은 화면을 보다가 가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신뢰가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창밖 한강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새로 이어갈 수는 있는 시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와 같은 자리에 같은 호흡으로 앉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잃어버린 세월의 한 조각이 천천히 봉합되는 것 같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